스루프 타임즈 12월 6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루프 타임즈라고 제목을 붙여서 뭐 추가적으로 기업 분석 외에 이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제 개인적으로도 이런 스루프 타임즈의 주제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세상 돌아가는 역사를 좀 나름대로 좀 관통해서 볼 수 있고 객관적인 시각을 좀 갖고자 하는 그런 욕심 때문에 이런 작업을 또 시간을 들여서 하게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5 배속을 보셔도 좋고 천천히 보셔도 좋고 그거는 마음대로 하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가 브라질하고 붙었죠. 근데 물론 1대4로 졌습니다만은 뭐 벤투 감독이 일일이 선수 한 사람을 다 수고했다고 껴안아줬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제가 뜬금없이 왜 유럽과 남미 선수들은 축구를 잘할까 이런 걸 했는데 엉뚱한 가정을 해봤습니다. 동아시아인들의 새끼발가락 마디수는 80%가 2개라고 합니다. 보통은 엄지는 원래 2개인데 둘째, 셋째, 넷째는 일반적으로 다 새끼발가락까지 유럽인들의 80%는 요 마디가 3마디라고 합니다. 그런데 동양인, 특히 동아시아 사람들은 이게 끝에 보면은 찍어보면은 2마디만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자, 그럼 왜 그럴까 하면은 제 생각에 동아시아인들의 새끼발가락이 퇴화되었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고, 다르게 표현하면은 더 진화했다. 왜냐면은 옛날에는 막 달리고 사냥질하고 막 이럴 때는 이제 새끼발가락에도 힘이 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살게 됐는데, 동아시아는 일찍 농경 문화로 정착을 하면서 뭐 우리 조상들도 옛날에 대륙에서 유목 쪽들이 한반도에 내려와서 정착했다는 설이 정설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오래 농경 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은 또 신발을 신고 다님으로 인해 가지고 발가락이 2마디로 퇴화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붙는다 이게요. 이 둘째하고 셋째 끝부분하고. 그리고 새끼발가락이 자꾸 작아지는 거 같고, 저도 새끼발가락에 발톱도 매우 작습니다. 보면은 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엉뚱한 과정을 입증할 추가적인 증거들을 찾아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재미있는 가정을 한번 세워봤습니다. 뭐 좀 더 거시적으로 뭐 다른 그런 어떤 신체적인 이유 말고 어떤 문화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은 사회 문화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그러면은 이제 유럽의 대표적인 스포츠 경기는 이제 축구로 특성화됐고, 미국 애들은 미식 축구하고 그다음에 막 그냥 몸 부닥치고 싸우는 거, 그다음에 이제 야구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이제 사실 스포츠가 이 동양에서 된 거는 뭐 사실은 말하자면은 격투기 같은 거, 그러니까 이제 태권도라든지 그런 어떤 무술 이런 쪽으로 뭐 해서 일본이 이제 선진화가 되면서 먼저 유도가 뭐 자기네들 거라고 그러지만은 우리나라도 옛날에 유술이라는 게 있었고, 유도 뭐 무슨 저기 중국에도 무슨 태극권가라 뭐 무슨 뭐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런 쪽들은 이제 동양 쪽이 좀 그러니까 이제 이 정주 문명에서 집단끼리 싸우게 되고 하면은 좁은 땅덩어리에서 살게 되니까 뭐 말 달리고서 싸우서 그런 것보다도 뭐 이게 무술이라든지 검도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좀 이렇게 그게 이제 스포츠화된 게 이제 동양 쪽이고 그런 거 아닐까, 뭐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산업화가 되면서 유럽에서도 일반 국민들의 어떤 관심을 어떻게 쏟을 수 있는데,
영국에서부터 축구가 시작됐다고 그러지만 전 세계를 그 식민지 지배하면서 여러 국민들의 유흥거리 뭐 이런 거를 만들어 주면서 축구가 그렇게 유럽에서는 그러니까 강세가 된 거 아니겠느냐. 뭐 이런 것도 있죠. 그것도 프로가 이제 먼저 그렇게 됐고 국내의 프로 축구가 그렇게 관중들이 많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럽 축구를 보면은 뭐 완전히 그걸 뭐라고 하나요? 뭐 완전 팬들이 편갈라서 싸우기까지도 하고 뭐 그런 정도라 그러니까 하지만은 어떤 육체적인 측면에서 이런 엉뚱한 가정을 좀 해봤습니다. 뭐 재미 삼아서 그래서 유럽인들보다 축구를 못하는 거에 대해서 위안을 좀 삼아보자 그런 얘기죠. 폴란드의 한국 무기 싹쓸이 쇼핑 진짜 이유 현지서 확인해 보니라고 조선일보 유용한 군사 전문 기자의 뉴스 보도 내용인데 방위산업청에 뭐 수십 년 취재한 그런 거로 해서 이 군사 전문 기자라고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폴란드에서 방산협력 컨퍼런스가 됐는데 폴란드도 우리나라가 판매 전략이 무기만 팔아먹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공장 합동해가지고 방산 산업을 같이 좀 해보자 하는 전략으로 해서 컨퍼런스가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국 윈윈 모델 논의를 한 출발된 방산협력 컨퍼런스가 열게 됐다 이런 얘기고요. 북한이 또 이 동서해상에 폭탄 사격을 했는데 뭐 우리나라가 9.19 남북한 합의 위반 뭐 했지만 이거 9.19 합의 뭐 이런 게 다 문정권 때 한 거 다 이제 무효죠. 무효된 거죠. 뭐 조선통신인가 거기에서 한 내용들이 쏴대는 것을 하는데 뭐 완전 전쟁 같은 분위기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말이죠. BBS 뉴스 쪽에서 이 편 가져왔습니다. 위험과 유혹, 중국의 코비드 제로 시위, 바이든에게 새로운 도전 제시해서 야후뉴스의 알렉산더 나사리안이라는 백악관 선임 특파원의 보도 내용인데 이 옛날 과거로 보면은 HW 부시 대통령이 천안문 시위 때 나는 무거운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쓴다 뭐 이렇게 등소평한테 보낸 적이 있대요. 1989년 6월 20일 덩사오평 중국 주석에게 보낸 커뮤니케를 시작을 했다 뭐 이런 얘기 있고 중략 쫙 긴 기사 내용인데 이런 내용이 또 좀 눈에 띕니다. 중국인들은 다른 중국인들에게 화가 나 있습니다. 라고 디펜스 프라이오리티의 골드 스테이는 솔직히 이것은 관련된 모든 사람들과 초당적인 관계를 위해 최선입니다. 그는 미국을 위한 최선의 선택은 만족스럽지 못한 선택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게 최선 아니냐 뭐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반체자 인사인 아이웨이웨이는 중국의 시위는 전례가 없긴 하지만 아무것도 바꿀 수는 없을 거다. 이 사람이 이제 반체자 이사 같은데 지금 어디서 살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요거는 인사이더 셰릴 테라는 기자의 이 뉴스 제목 내용입니다. 또한 다른 제목으로는 중국의 코비드 제로 시위는 바이든을 위험한 기로에 놓이게 했다 이렇게 되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진급이 미중 디커플링하고 중국을 포위하는 미국의 작전이 만약에 오히려 중국이 민주화가 되어서는 오히려 지금 미국이 중국을 옥죄는 그런 게 좀 오히려 민망해지는 거 아니냐 혼란해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등소평 이후 중국이 개혁 개방으로 인하여 민주주의로 변할 것이라는 월스트리트의 금융가들이 얘기했다는데 이거는 사실은 이 속내하고 겉으로 하는 얘기하고는 좀 틀렸던 거 아닌가. 공산주의에 대해서 공부도 안 하고 금융하는 사람들이 이것저것 연구도 많이 하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뭐 옛날에 이 중국이 경제 발전하면은 민주국가가 된다는 것은
요거는 새빨간 그 일반 그 국민들한테 얘기한 그런 이 속임수 같은 느낌이 요즘에 들어오는 거고, 절대 그게 그렇게 안 되네 하는 것을, 그러니까 국가 자본주의가 되더라도 그 정치 체제에는 그 사회주의 공산당 정권이 변하지는 않는다, 이런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천안문 같은 시위가 나고 이 코로나 그 봉쇄 정책에 의한 반대 시위들이 일어나고 하는 것을 그 좀 부풀려 가지고 서구 언론에서 이게 조금 더 좀 나오고 있는 거 아니냐 하지만은, 어쨌든 중국에서도 그 코로나 정책은 조금 완화되는 쪽으로 조금 뉴스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지만,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사실은 중국이 제일 먼저 발달시킨 감시망 시스템에 의해 가지고 전화 휴대폰을 추적해서 구금, 감금까지 한다. 이런 얘기도 좀 들리고 있는 거죠. 주동자들한테. 탄소를 줄이기 위해서 바다 한가운데 거대한 해초 양식장을 세계적인 탄소 흡수원을 목표로 한다. 또 페더 네트워크이란 데인데 사벨라 오말리라고 해가지고 이게 이제 그 바다 양식장인데, 이게 무슨 그 북아메리카하고 남아메리카 중간 대서양 지역에 메모도한 양식장을 만들어서 탄소를 그 해초들이 이렇게 흡수하는 거로, 그 다음에 이제 아프리카하고 남아메리카 사이에도 뭐 이런 걸 만든다. 이런 그 큰 대형 프로젝트가 있다 그러는데, 아마 그 나사에서도 그 인공위성으로 그 한반도를 찍으면서 아주 그 신비롭다 해가지고, 우리 그 전라남도 완도 쪽에 이 메모드하게 되어 있는 김 양식장이 그 인공위성에서도 보더라도 눈으로 보일 수 있는 그런 거대한 양식장들을 한국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해초 양식장을 하려고 그러면은 이제 한국에 와서 물어봐. 한국에 와서 물어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네요. 요게 이제 그 내년에 그 세계 기상 달력 사진에 한국에서 찍은 그 기자가 찍은, 사진 기자가 찍은 사진 그 예술자가 찍은 요 사진이 이제 그 달력 사진에 그 등재된다고 하네요. 요게 그 어디서 많이 본 등대 같은데, 우리나라도 이런 등대가 있는데, 그런 이 태풍 때 이 해안의 경량 파도, 경랑, 그 순간을 잘 순간 포착을 잘한 것 같습니다. 국내 불만을 돌리기 위해 대만 침략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 중국에서 니폰 방송이 기사를 냈는데,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그 국내 내분이 있을 경우에 그걸 잠재우기 위해서 국민들의 어떤 이 관심도를 외부로 돌릴 수 있는 게 그 전쟁 일으키는 거 아니냐, 이런 쪽으로 이제 쭉 소제목으로 해서 쭉 해왔습니다. 최근에 그 경제 성장의 먹구름이 껴서 정권이 약세가 돼가고 있다. 그 다음에 그 국내 불만을 밖으로 돌리기 때문에 대만 침략할 가능성도 없지 않죠. 이런 얘기들을 니폰 방송에서 이제 노골화해서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네요. 저도 그 유튜버를 좀 보는데, 이 올리버 쌤이라는 그 한국 여자하고 결혼해서 텍사스주 어디에서 이제 우리 아기를 키우는 뭐 등등 해가지고 하는데, 한국에 3년 만에 놀러 갔다가 들어올 때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져가지고 항공사 직원이 뭔가 만료가 돼가지고 탑승을 거절해서 이, 우리 한국 여자가 비행기를 못 탔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한 일주일 이상 지금 아기가 그냥 울고 그러는 걸 보니까 참 마음이 안쓰러운데, 어쨌든 뭐 이것저것 해가지고 결국 캐나다를 통해서 여기 저기 미국 국경 경찰 CBP라고 그러는데, 그 캐나다로 들어가서 그 다음에 예, 말하자면 미국으로 다시 넘어와서 미국에서
시애틀에서 비행기를 타고 텍사스로 가는 거로 해서 지금 이제 그게 성공을 하는 사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제가 이거 남긴 게 아니 안타깝기도 해서도 그렇지만은 거기 그 CBP에서 이제 그 대화하고 뭐 하는 거 과정에서 연장 레터도 있죠. 그랬더니 예, 우리 그 뭐 서류들 다 있습니다. 다 보여줬더니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캐나다에서 호텔을 찾으셔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what? 깜짝 놀라가지고 이랬다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야, 미국 애들은 이런 상황까지도 지금 이 넘어가려는 사람들은 똥줄이 지금 박히고 있는데 이런 농담이에요. just kidding이라고 하네요. 이렇게 그 간단한 영어들을 밑에까지 해줘서 참 재미있게 그 유튜브를 운영하는 그 올리버 쌤인 것 같습니다. 그냥 가셔도 됩니다. 정말 그냥 가도 돼요. 그래가지고 우리 그 한국인 아내가 그냥 격한 감정에 울음을 터져 나오고 미국으로 넘어오면서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진돗개를 어려서부터 키웠는데 재미가 있어요. 저기 할머니 할아버지가 와서 이제 얘가 이게 이름이 뭐라 그랬네 잊어버렸네. 아마 시애틀로 직행하는 게 하루에 4-5번은 될 거예요. 시애틀에 가서 비행기 타시면 요거는 이제 이 버스 타는 걸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애틀에 가서 비행기 타시면은 텍사스로 바로 넘어갈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CBP와 컨택하니 바로 1분 만에 입국이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도 이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애초에 서류를 잘 확인하시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진돗개가 이제 조금에서부터 그걸 유튜브 방송을 찍은 모양인데 제가 관심 있는 것은 다른 개 종류는 이 눈에 흰 자위가 자꾸 보이기 시작해요. 그게 이제 인간하고 오래 살면서 진화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눈동자 돌아가는 거 보면 저놈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은 그렇게 흰 자위가 많이 보이도록 진화가 됐는데 진돗개는 우리하고 인간하고 진도라는 데서 고립돼 가지고 살아서 주인한테만 충성하는 거로 진화했지. 아직 야성이나 이런 것은 남아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소리 들리고 하는데 이렇게 쳐다보고 아까도 밑에 있지만 고개를 들려서 보지 눈동자를 돌아가면서 보지는 않는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인간은 이 흰자위가 보이기 시작한 것은 말을 안 하더라도 눈동자 돌아가는 거 보고서 마음을 읽는 거로 진화를 한 거죠. 그게 생존에 유리했기 때문에 눈이 커진 거 아니냐. 그래서 혹성 탈출이라는 영화를 보면은 거기에 침팬지가 진화를 하게 돼 있는데 그게 말하자면 그게 흰자위가 안 보이는 원숭이로 만들었다 그러면 되게 재미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가 인간과 같은 흰 눈동자가 보이게 해서 분노 이런 것들을 눈동자로 잘 표현했기 때문에 그게 영화도 될 수 있지 않았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생존을 위한 개혁이란 죽이느냐 죽느냐의 법이었다. 자비를 보이는 건 약점이었다. 무슨 영화의 단어인데 그 정도 개혁이란 것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일 수도 있는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요즘 세상 돌아가는 격변의 시대에서. 그래서 요거는 얘기하면 어느 분의 말씀이죠. 바꾸려면 철저하게 바꿔. 마누라가 자식 빼놓고 다 바꿔. 어떤 경우는 마누라도 바꾸고 싶은 생각도 없지는 않은 사람들이 많으시겠지만은 일단은 이게 중요한 거죠. 개혁이란 것은 마누라가 자식 빼놓고 다 바꿔라. 이런 얘기. 그리고 공명당 얘기만 나왔는데 자민당하고 합의를 봤다는 거죠. 한반도 유사시 미 요청한다면 반격 능력 행사 가능하다. 그러니까 보통 국가가 돼서 한반도 유사시에 자기네들도 쳐들어오겠다. 어디에 남한에 쳐들어오는 게 아니고 작전 지역에 쳐들어가겠다.
아니면은 이제 미군에 합류해서 같이 그 군사작전을 하겠다. 이게 슬슬 자꾸 이런 뉴스들이 일본의 보통 국가화를 미국도 은근히 이렇게 끌고 가고 있는 거로 2차 대전 패망하고서 절대 평화헌법 만들어 가지고 다시는 일본이 안 개기도록 그렇게 하는데 성공을 했는데 최근에 그 주적은 미국이 중국으로 베끼면서 일본에 조금 물꼬를 터주는 거로 그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이상 12월 6일자 스루프 타임즈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